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27분 비트코인 현재 4,683만원대 또다시 고점 갱신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4,740만원대 고점 자리를 살짝 뚫어놓고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점 4,860만원대를 찍고 살짝 이틀 정도 지금 음봉 오늘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음봉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음봉 조정을 주었던 요 당시 음봉 두 개 찍히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도 이때랑 조금 유사한 이제 형태로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이후에 양봉이 출현할 경우에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또 서서히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뚫고 내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의 주봉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마감을 했죠. 어쨌거나 이번 주 이제 일요일까지 해서 주봉 마감이 될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올린 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약간 조정이 한 3, 4주 정도는 나오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눌렸다가 돌파하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간 내에 크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쉽게 안 떨어지고 일단은 고점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힘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 돌파가 나올 때 상승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세게 올려주고 여기서 횡보를 나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횡보 오래 한고 나서 돌파한 것 치고는 굉장히 미미하게 고점 정도에 걸린 손절 물량만 탁 깨고 지금 도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롱 돌파 파워 자체가 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과거 3월하고 7월 자리 바로 이 자리죠. 3월 고가권에서 횡보했던 자리 7월에서 횡보했던 자리랑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쭉 올려놓고 나서 돌파 직전에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후에 조금 빠지는 추세가 나왔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도 돌파하고 나서 이 고점 자리에서 고점을 여기서 돌파하자마자 빠지고 여기도 돌파하자마자 빠지고 결국에는 이 횡보 자리에서의 추가 돌파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안 나오고 나서 이후에 숏으로 좀 조정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도 이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살짝 뚫고 나서 뚫고 돌파해서 더 가는 척 하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탄 롱 물량을 좀 이제 스퀴징 해버리는 롱 스퀴징성 숏이 여기서 이제 쭉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워낙에 이제 상승하는 힘 그리고 거기다 재료까지 있었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 빠르면은 이제 12월 달에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을 주었지만은 이 강한 상승 뒤에 나오는 이제 조정 추세도 충분히 또 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34K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가짜 상승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다시 살려서 35,500달러 자리 위로 다시 한번 넘겨주고 결국에 이 자리까지 직전의 고점 결국에는 이제 36K를 돌파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줬을 때 우리는 충분히 추가 상승으로 38K까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34K 여기 찍고서 강하게 지금 돌파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 딛고 여기 바닥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넘겨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 34K를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올라갈 마음이 있으면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푹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폭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도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34K 지지 여부가 앞으로 이제 롱을 추가적인 롱 추세로 돌파를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당분간 좀 조정 추세로 과거 패턴처럼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차트를 살릴 것이냐 요 기로가 결국에는 34K 지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34K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이 34K 지지의 여부에 따라서 알트들도 비트를 어차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향방이 엇갈릴 수 있겠다.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 눌리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고점까지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이걸 다시 살리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거는 이 자리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한 번, 여기 두 번, 지금 두 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지금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
화요일자 영상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횡보 자리에서의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한번 올리고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횡보권이지만 저점은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고점 돌파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돌파하고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죠. 여기 자리 지켜주면서 고점 돌파 한번 하고 빠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알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체인링크 제가 거의 뭐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3개월 전부터 밀었던 코인이죠. 체인링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다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에서도 마스크 네트워크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카톡방이죠. 저기 보시면 11월 2일 목요일에 마스크 네트워크 4시간 봉을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3.5달러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가는 어차피 2.8달러 딱 잡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5달러에서 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3.8달러까지 올라왔고 추세 아직 안 죽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아직 상승세가 안 꺾였고, 이런 거는 그냥 일봉상으로 음봉 뜰 때 이제 팔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홀딩 관점이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4달러 좀 뚫어주고 4.2달러 정도 찍고 좀 내려올 수 있는데, 어차피 좀 길게 들고 가도 되는 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8% 떡상을 하고 있죠. 마스크 네트워크 주봉상으로도 아직 강한 흐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오늘까지 양봉 켜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화 기준으로는 뭐 5,600원까지 한번 뚫고 내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도 흐름이 죽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마스크 네트워크도 어차피 뭐 바닥권에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면서 소량은 뭐 5,500원에서 6,000원까지도 좀 들고 갈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네트워크 10배만 쳤어도 41% 수익이 났고요. 인증 다 올려주셨고,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더 수익은 계속 쌓이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돌파롱 나왔을 때 익절하면서 214% 롱 수익, 51% 수익, 81% 수익, 이런 식으로 관점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계속 챙겨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도 다 카톡방에서 무료로 다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점에서 숏사인도 드렸죠. 자, 보시면 요때 숏 잡아드렸습니다. 오후 1시 11월 2일이죠 11월 2일 오후 1시에 숏, 여기서 보시면 11월 2일 오후 1시 요때죠. 요때 고점 딱 찍고 나서 윗꼬리 보고 나서 음봉 마감하는 거 보고 나서 여기입니다. 1시에 딱 숏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숏 추세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기 타점 그리고 알트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무료로 카톡방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카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조정은 뭐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큰 흐름상 이미 이 50주죠. 50주 이평선이 바로 이 노란 라인인데, 결국 이 노란 라인 위로 어떻게 보면 차트가 정배열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권 이후에 강한 상승들이 항상 나왔었다. 보시면 이 500주 이평선입니다. 500주 이평선을 뚫어냈을 때 결국에 반감기랑 겹쳐지면서 불장 랠리가 찾아왔었고, 이전에도 뚫어내면서 불장, 뚫어내면서 불장, 그리고 지금 뚫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불장 랠리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할빙 반감기죠. 2024년에 4월에 에이프릴에 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지금부터의 롱장세 위주로 우리가 이제 상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숏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조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고, 숏은 이제 짧게 단기로만 이제 봐야 되는 관점, 그리고 롱은 말 그대로 롱, 길게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주려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형성되고 있는 박스 채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뚫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뚫는 척하고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밀리지만은 깨지 말아야 될 박스 하단 자리는 깨지 않으면서 다시 추세를 살린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뚫어줬다라고 해서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면 안 되고, 박스 하단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여기서 좀 크게 뚫리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조정, 32K에서 31K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를 살리는 이런 조정, 한번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 계속 나왔던 패턴이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는,
눌리고 올리는 또 이런 이제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자리는 우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눌리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빠지게 되면 알트도 물론 눌릴 수 있지만 그거는 또 하나의 이제 매수 기회가 된다. 박앤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마스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 다 올라갔죠.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살짝 이제 고점 분위기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뭐 시원한 상승을 오늘 뭐 크게 보여주는 코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좀 잡코인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잡코인 중에서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을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솔라 같은 코인도 현재 시총이 2,500억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올린 이후에 많이 내렸고 여기서부터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주봉의 흐름상 바닥을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솔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형성된 이 348원짜리를 어느 정도 깨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는 추세로 좀 갈 수 있겠다. 700원에서 800원까지는 우리가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라티스가 한번 쐈기 때문에 보시면 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스트라티스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스트라이크 아직 안 쐈다라는 거죠. 스트라이크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서서히 뭔가 좀 한 방 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가 위로 한번 쏘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 근데 아직 쏘지 않았다. 최소 2만원 정도는 한번 뚫어주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올라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옆으로 계속 빼면서 시간만 끌고 저가에서 뭔가 이제 거래량 양봉으로 보시면 다 양봉으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쏜 흔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위로 올렸을 때 좀 폭발적으로 한번 올려주고 400원에서 500원 정도 찍어주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알트들 중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아직 많이 안 올라간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내려오는 추세, 그리고 옆으로 빼는 추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1200원까지는 좀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도 3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 구간에서 조금 상승을 좀 해주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이제 한 5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면서 결국에는 이 740원 고점 자리를 다시 탈환할 경우에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토리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봉의 관점으로 보시면 여전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거 지금 땅바닥에서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도지코인도 한번 쐈을 때 140원 정도 여기 고점 자리 한번 찍고 내려서 이후에 한번 200원 정도 찍어주는 흐름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거 좀 크게 안 움직이는 코인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크게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인치도 마찬가지죠. 주봉 관점에서 전혀 올라간 게 없다. 요런 거 충분히 우리가 좀 더 들고 가볼만 하다. 칠리즈 마찬가지죠. 칠리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도지, 1인치, 칠리즈, 스트라이크,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솔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들고 있었을 때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왔을 때 그래도 2배 정도는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카톡방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환율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1323원까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빠지면서 주식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던 달러인데,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추가 돌파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일단은 횡보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에요. 112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도로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달러가 빠지는 장세에서는 나스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달러의 강세도 이제는 조금 꺾이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연말 랠리 분위기를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한 번 더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산타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56,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서는 통상 비트코인이 1월에서 10월 동안 100% 넘게 상승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65% 더 상승할 확률이 71%, 뭐 71%라고 한다면 절반보다는 높고, 그렇다고 해서 뭐 80% 90%까지 가는 확률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올해 10개월간 100% 넘게 상승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65% 정도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56,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12년 중 7년간 비트코인이 이렇게 1월에서 10월 동안 100% 넘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남은 2달간 65%가 더 올랐고, 그랬을 경우에 56,000달러를 좀 찍는 그런 산타랠리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산 투자 회사들이, 금융 투자 회사들이 결국에는 ETF, 현물 ETF를 좀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ETF가 결국에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널리 퍼뜨려야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쏠리게 할 수 있고, 자기들은 미리 다 저점에서 사놨기 때문에 또 펌핑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 돈남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금이나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금이나 현금보다, 현금은 당연히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기관에 관여해서 자유롭고 신용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모두에 대한 해칭 수단이 될 수 있고, 향후 인공지능과도 결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세한 분업화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맥스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가격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이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파월이 이미 피벗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고,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왔죠. 그리고 시장은 사실상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 자체가 이제 끝났다. 다음 FOMC가 이제 12월 14일이죠. 요때 있는데, 이때도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 피벗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 보유량을 늘릴 때가 온 것 같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현황 유지를 시사한 만큼 중국, 유럽, 일본 등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랑 알트 지금 매집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방금 솔라나도 매수를 했다. 현재 솔라나는 이 샘 뱅크만 프리드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솔라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푹 빠졌던 이 FTX 충격 여파를 그냥 다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물론 이 솔라나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솔라나의 가격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FTX 물량을 던지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개미 털기까지 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겠죠. 다만 저는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급격하게 오른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 이런 자리에 있는 코인들, 쏘기 직전의 코인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미 이렇게 쏜 코인은 도로 제자리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쏘고 있는 코인을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권장하는 바이고요. 특히나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12월에 출시될 수도 있다는 것에 배팅을 하고 있다. 특히 23년 최종 옵션 만료일인 12월 29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콜 옵션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그러니까 상승에 배팅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1월 10일 정도가 굉장히 좀 유력하다. 왜냐면 SEC 쪽에서 다수의 현물 ETF 마감일이 1월 10일, 거기서 한 번 더 연장했을 때 이제 3월이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는 1월에 ETF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력들이 뭐 개미들의 예상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죠. 기습적으로 승인을 때려버리면서 12월 달에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떡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전 충분히 40K, 4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런 상승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승 쪽에 배팅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에는 잭팟이 터진다,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사실상 뭐 그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콜옵션 구매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시장이 한번 눌려줬을 때, 이런 식으로 눌려줬을 때 이런 자리죠. 여기서 롱을 탄다라고 하면은
쭉 올라가면서 4만 달러 터치를 했을 경우에 3만 달러까지 눌리고 4만까지 쭉 터치를 했다. 그럼 3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죠. 10배만 레버리지를 써도 300% 잭팟이 터지는 이런 빅롱이 연말에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롱을 탔을 때 ETF 승인되면서 달러로 가는 그런 연말 랠리가 또 터질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물 ETF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인될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반감기를 그 다음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가격이 좀 쉽사리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리라는 것에는 뭐 의심은 없지만 그 안에서 잔파동들 어느 정도의 눌림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단기 타점들을 잡아서 단기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 충분히 이제 살만한 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좀 선별을 해서 가겠다, 같이 가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